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지난밤부터 비나 눈이 내렸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지는 않겠지만 밤부터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스모그가 유입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서울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심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상정 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총 7건이었습니다. 네. 가결이 2건이었고요. 보류가 4건, 그리고 자문이 1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결된 안건부터 살펴봅니다. 은평구 구산동 일대 두 곳의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이제 은평구 구산동 일대인데요. 16-45번지 일대 그리고 25-2번지 일대 두 곳입니다. 6호선 구산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인데요.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의 그 해제 안건이 이번에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해서 은평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자유로워지죠. 개인 재산권의 규제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다양한 대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정비 사업의 방향성이 나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은 계속해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대문구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예정 구역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긴 한데요. 네 곳의 해제 안건도 가결이 됐네요. 정비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4곳이나 해제가 됐습니다. 대표 지역이 동대문구 신설동의 131-50번지 일대, 그리고 용두동의 129-275번지 일대, 같은 용두동에 위치해 있는 112-85번지 일대, 그리고 제기동에 위치해 있는 122번지 일대 4곳이 해제된 것인데요. 이들 지역은 2004년 6월 25일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묶이긴 했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게 되면서 개정 이후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는데요. 주민들 공람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던 지역이라 주거환경 개선, 정비예정구역에서 전격 4구역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과거와 같은 이제 일발 개발 방식은 확실하게 제동이 좀 걸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이 이제 주거 개선 사업 이런 것들로 새롭게 지역별로 개발이 되고 살기 좋게 되고 정착이 되는데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이슈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미국이 거의 9년 반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면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경제,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까 다들 관심이 서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동성을 옥죄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상으로 방향이 결정됐죠. 국내 부동산 시장의 미국 금리 인상은 일종의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국내 기준금리와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소유자들, 특히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2-3차례 정도 더 추가로 올리게 된다면 빠르면 우리도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2016년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금리 상황에서 요 몇 년간 인기를 끌었던 것이 역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분양형 호텔 굉장히 많이 공급됐고 또 높은 수익률을 통해 소유자를 유치하기도 했는데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을 끼고 특히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우려들이 네. 생길 수 있겠죠. 기존 주택시장뿐만이 아니라 커머셜 상품인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들도 금리 인상의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담보대출 받기도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관련해서 지난 14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또 다른 지역은 5월부터 시행된다는 건데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말은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은 좋아 단어로 보이는데요. 이루어지고 선진화.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금융권에서 관리하는 기본 방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2 올해 대책의 후속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신규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거치식이 아닌 비거치식 그리고 원금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 상환식 대출이 정착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LTV라고 하는 담보인정 비율, 담보의 가치가 중요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돈을 빌리는 차주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대출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사업 소득과 관련된 증빙자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규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만약 받을 요량이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서 상승가는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대출 시장의 부실화를 조금 줄일 수 있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끈 것이 역시 저금리 유동성 장세거든요. 근데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 돈줄을 옥죄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같은 정책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일 텐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악재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실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들은 어떤지 물론 뭐 아직 시간이 흐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인 분위기를 좀 봐주시면요. 사실 이번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앞으로 담보대출을 깐깐하게 하겠다. 네. 이 두 축이다 보니 서울 그 아파트 시장에는 벌써 이제 수요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거래 시장이 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11월부터 그런 기조들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0.02%로 올 들어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자들의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고 계절적인 비수기 여파도 겹쳐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특히 금주의 가격이 떨어져서 0.09% 거래 부진 상태를 나타내서 2주 연속 조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상중반기에 비해서 거래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뭐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많이 늘었고요. 가격도 좀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올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책도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년 1분기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소위 뭐 소강 상태 혹은 거래 절벽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 그 취득세 요율 감면했을 때 해주는 시기와 아닌 시기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었는데요. 거래 절벽까지는 아니겠지만 당분간 1분기까지 거래 소강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에 또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담보대출 규제를 지방과 수도권 시차를 두긴 했습니다만 2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에 있기도 하고 또 금리 인상 우려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 마련을 위한 돈줄이 옥죄지게 되고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당분간 주택시장에서 대출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에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좀 관망 수요,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금리라든지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 거기에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타나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좀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런 부분이 강동구나 최근에 이제 관악구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변동률까지도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공급 과잉인 지방에 비해 수도권은 내년 2월에 정비사업 이주 물량도 겹쳐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지나고 나서 봄 분양 시장에 조금 더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고 또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가격 불안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게 문제이죠. 거래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 전세값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웬걸 전세값은 오르고 전세 물건 구하기 어렵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물량 때문에 이제 이주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 불안이 더 커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남권의 내년 이주 예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강남권의 실제 이주를 앞둔 곳이 11,300여 가구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달 7일에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가 이주를 시작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강남 4개구에 4,128가구 정도가 이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강남권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서도 4,666가구가 이주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이주 가구 수가 올 상반기 이주 가구 수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물량인데다가 내년에 내 집 마련으로까지 퇴로가 담보대출 규제로 막히게 되면 당분간 이 수요가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올해 뜨거웠던 시장이 부동산 시장 가운데서도 이제 분양 시장인데요. 분양 시장도 이제 수도권 인근으로 해서부터 조금 이제 공급 과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미분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분양 시장 움직임 또 이제 겨울이라 이달은 좀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지도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 특히 금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2만 가구 넘게 공급됐던 물량이 이제 금주에는 한 9천여 가구 정도로 물량이 줄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담보대출 규제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소유자의 심리적 위축도 더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주에 수도권에서는 은평구 레미안 베라힐즈 그리고 송파구 송파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동대문구 휘경동의 SK 뷰 같은 일부 사업장들이 공급을 하지만 이제 거의 올해 분양 물량은 막바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1순위자가 늘어서 분양 시장은 올해도 이제 관심 있던 분들이 많고 내년에도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있었어요. 분양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도권과 지방이 좀 양극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내년 공급 물량을 집계한 결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약 한 31만 호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50만 호에 비해서 조금 낮아지는 수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의 전세나 그리고 담보대출 규제를 할 때 또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받는 집단대출은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풍선 효과나 틈새 상품 역할을 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신규 분양 물량의 선방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대신 요즘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이 위축되고 있고 또 기존 재고주택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신규 분양 시장의 공급이라든지 수요자의 청약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고 시장이 양극화될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있었던 서울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와 함께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까지 미리 좀 전망해 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